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쟁 공포주라고 해가지고 중소형 방산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면 이 전쟁 공포주라는 방산주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를 위해서 주가 급등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이 전쟁 공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탈북민 단체들이 이 북한에다가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게 일종의 사업화, 즉 이 탈북민들의 돈벌이 수단이 돼버린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대형 교회, 국내에 있는 대형 보수교회 이런 쪽에서 이제 돈을 모아서 이런 대북 전단을 살포를 하면 그 살포한 양에 따라서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CIA 같은 데서 이런 탈북민 단체에게 대북 전단을 뿌리라고 돈을 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 탈북민 단체들은 자신들의 생계가 이 대북 전단 살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뿌리고 있는 거죠. 특히 접경지 주민들은 이 탈북민들의 이 대북 전단 때문에 솔직히 남북한 군인들 간에 이제 우발적 충돌이나 또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봐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뿌리고 나면 그 접경지 주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 자원으로 먹고 사는 건데 그 관광객도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접경지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 생활고를 호소하고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북한에서 확성기로 나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이들이 불안해한다고 막 하면서 어머니가 막 무릎 꿇고 막 국회의원들한테 비는 그런 모습도 보셨는데 접경지 주민들은 그만큼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대북 전단 살포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풍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쌀을 페트병에 담아서 북으로 보내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제대로 잘 밀봉이 안 돼서 바닷물에 이 쌀이 대부분 썩은 상태로 이제 북한에 도달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는 말 그대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이러한 페트병을 보낸다거나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이 돈벌이 수단이 되다 보니 이 탈북민 단체들이 이거를 포기 안 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돈벌이가 되는 한.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오물풍선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날려보낸다는 점이죠. 근데 이 가끔가다 이제 아파트 옥상 같은 데서 화재를 일으키겠다는 말도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오물풍선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생화학 무기 같은 게 잠겨져 있으면 말 그대로 이제 감염병 같은 것들이 확산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게 확성기를 바로 꺼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한 이 접경 지역에 이제 이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 대북 확성기를 꺼내 들었을 때 주한미군이 바로 말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풍선을 대북 전단을 보내고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하는 것은 서로가 비슷한 등가에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 나름대로 이거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수준이지만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대북 확성기를 틀었을 때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향해서 직접 타격을 그러니까 총을 쏜다든가 아니면 포를 쏜다든가 하는 그런 군사적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주한미군 쪽에서 이제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이 양반도 나와서 긴장 완화를 요구했고 주한미국 대사도 나서서 이 긴장 완화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 한반도만큼은 이제 좀 평화적으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왜냐면 유럽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2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랍 중동 국가들 간의 이런 아랍 무장 단체들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거의 전쟁 수준의 뭐랄까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마저도 이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가는 것을 이 미국이 원치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계속 이제 원점 타격이니 선제 타격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김정은도 윤석열이 그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을 하면 김정은이도 거기에 맞서서 긴장을 직접적으로 고조시키는 그런 모습을 평양의 무슨 중앙 TV나 뭐 노동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미사일을 담은 미사일 이동 트럭인데 이걸 실전 배치한다고 북한이 이제 실제로 이제 미사일들을 실전에 배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접경 지역에 이런 미사일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북한이 이제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4.5톤의 탄두를 갖고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내륙 지역으로 발사를 해서 성공을 시킨 것이라 이 미사일에 대해서 4.5톤짜리 탄두를 가진 미사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무4하고 동급으로 알려져 있는 미사일인데 이거를 이제 내륙으로 날려보낼 만큼 이 미사일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북한이 스스로 이제 자랑하면서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현무5를 국군의 날 공개를 했죠. 우리도 이제 북한보다 더 위력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서로가 이 긴장을, 남과 북 모두 긴장을 서로 이렇게 고조시키는 쪽으로 계속 지금 어떠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대고 이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이 미국 대선 전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이 근거는 뭐 국정원이나 이런 쪽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그러니까 전쟁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발언들을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윤석열 지지율이 20%가 붕괴되는 상황에 도래했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게 이제 진짜로 군인을 파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병대와 같이 전후복구 사업에 동원될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와 지금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북한 군인이 파견이 돼서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러시아 영토를 침범한 곳에 이제 북한군이 투입이 돼서 우크라이나 군인과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안 주고 있던 이 살상 무기를 직접 제공하겠다는 것을 폴란드 대통령이 엊그제 왔을 때 직접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자기 입으로 말을 해버렸죠. 이거는 솔직히 러시아를 적성 국가로 돌리겠다는 그런 발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한 30여 년 동안 잘 키워온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러시아 시장에서 스마트폰 1위였고 현대차와 기아도 분기 기준이지만 러시아 시장에서의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 시장 1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마찬가지죠. 그럼 이 포기한 시장은 고스란히 중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노태우 정부 이래로 대북방 외교해가지고 그렇게 키웠던 러시아 시장을 하루아침에 경쟁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에 내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한심한 짓입니다. 여기다가 북한이 10월 31일 날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이거는 고각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이제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최소 6,50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솔직히 괌 같은 데는 충분히 타격을 가능하고 미국 서해안에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가 누가 나오든
이런 그 미국까지 핵무기를 날려보낼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과 협상을 하러 나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 그리고 북한이 ICBM을 완성했다는 신호를 미국에게 줬다는 점은 그 다음 대선,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북한과 협상을 할 때는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한일 단조가 또다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그도 그럴 게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155mm 포탄의 단조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번에 윤석열이가 그 우크라이나에게 살상무기를 준다고 그러면 155mm 포탄이 가장 우선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퍼스텍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 퍼스텍은 이 지뢰제거 로봇을 국책과제로 이미 개발을 완료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양산을 못 해봤을 뿐이지 이미 지뢰제거 로봇이라는 것을 개발해 봤고, 또 자회사인 유콘 시스템을 통해서 드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드론 관련해서 이제 자폭 드론을 이 국방부에서 이번에 올해 안에 이제 이거를 전력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계약을 맺을 수 있어서 퍼스텍도 그 국방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서 전쟁공포 관련주와 국산무기 관련주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국산무기 관련주들은 한국항공우주 카이,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같이 LIC 같은 이런 넥스원 같은 이제 그 실제로 국산 무기를 개발을 해서 수출하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기존에 이제 한국수입은행법에 의해서 이 자금 대출이나 또 지급 보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무기를 수출해 왔기 때문에 이 국채은행인 한국수입은행의 그 자본 확충 이런 것들이 수출에는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신뢰하고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국산 무기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이제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가 만드는 KF-21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초기 40대를 이제 초도 물량으로 목표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됐었는데, 갑자기 그 좀 이상한 이유로 그 KF-21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면서 이 KF-21 전투기를 만드는 부품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도산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실제로 그 부품들 중에 한 회사라도 도산을 하면 KF-21 전투기 못 만듭니다. 그래서 왜 정부가 이 상황에서 이제 시제기 다 만들어서 각 무기 장착까지도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그 처음 40대에서 한 80대로 더 늘리지도 않고 오히려 20대로 더 줄여서 부품업체들이 연쇄도도 하나 되게 만들었는지, 이거는 참 그 알 수 없는, 그 상식적으로 이런 산업을 그러니까 경영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처음 하는 사업에서 초도 물량을 줄인다고 하면 거기에 처음 개발할 때부터 참여했던 업체들,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본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버티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산무기 관련주보다는 지금 현재 전쟁공포 관련주들, 빅텍, 스페코, 휴니드 같은, 또 한일단조, 퍼스텍 같은 이런 중소형주들이 시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여기에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가들도 이 전쟁공포 관련주라고 해서 이 중소형 방산주 이쪽에 더 이 학습 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이 전쟁공포 관련주들은 윤석열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권력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을 그러니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그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이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